모델하우스 가서 아파트 분양 계약하고 왔는데 자, 계약하고 왔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전에 저희에게 사연을 분석을 의뢰하면서 사연을 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화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 분은 어떤 연유인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파트 분양,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 나빴다, 지금 또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물꾸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파트 분양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가정주부 무주택자입니다. 그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고 지난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거주를 사기 위해서 공인중개소에 방문했어요. 물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공인중개소 소개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러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어요. 자, 그 분양 상담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봤던 얘기인데, 아마 가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었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분양 상담사 말에 따르면 동호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대요. 당연히 항상 너무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엄청나게 남아있어도 좋은 호수가 얼마 안 남았다, 항상 조급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분양 상담사는요, 이 의뢰인한테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호수 지정금 1,000만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냥 가버리면 끝이니까 돈 얼마라도 집어넣어서 코를 끼려고 하는 거예요. 의뢰인은 뭐 초보자죠. 당연히 뭐 넣었으니까 할 수 없이 돈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금 다음 날에 동호수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모델하우스에 다시 또 방문했어요. 그래서 서류에 이 본인은 동호수만 작성했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어요. 호수만 작성했다고, 다른 건 안 썼다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쓴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아파트 여기 분양 분석 의뢰하는 결과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끝부분이 좀 나오니까. 이 의뢰는요, 동호수를 작성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양 상담사가 작성한 서류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뭐 여러 가지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대부분이 하룻밤 자거나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의심은 바로 나요. 그래서 성급하게 계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정신 차리기 전에 분양 상담사도 빨리 돈 계약해라, 꽂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꽂으라는 얘기는 그들만의 은어 비슷하게 이제 얘기니까 제가 이제 말이 이제 헛나오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1,000만원을 당연히 돌려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대부분 저희한테 연락 오는 부분들도 계약 해지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 손해를 보느냐, 뭐 이런 부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며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동호수 지정 확인서가 아닌 이분은 분양 계약서를 발부받은 거예요. 자, 자기는 동호수만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는 돈을. 근데 분양 정식 계약서를 발행한 거예요. 환불 안 되죠, 당연히. 예? 자, 동호수 지정 1,000만원은 계약금 일부가 들어가 버린 걸로 정식 계약 발행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은 환불이 가능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작성하지 않으면은 환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10%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은 작성한 계약서 서류는 안 주는 것이 흔해요. 왜? 10%를 다 줘야지 작성한 분양 계약서를 주는데, 만약에 뭐 조금만 주고 일부만 줬으면 이거 안 줘요. 어떤 데는 복사본만 주고 어떤 데는 아예 안 주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알게 된 사실이, 호실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 거짓말로 저희가 확인했어요. 좋은 호실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건 내부 정보니까. 근데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노하우니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저희는 디테일한 부분, 내부 정보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분양 분석관 의뢰인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호실로 교체로 만족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계약 해지가 안 돼요. 계약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10% 돈을 채워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이거를 분양받아서 몇 년 후 뭐 손해 보는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예? 그렇지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어차피 실거주든 뭐든 살 거라면 미래 가치가 상승한 아파트를 공략해야죠.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그렇다고 10% 포기하기엔 이분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분양계약서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이분은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약금을 일부라도 입금되면은 계약이 안 돼요. 이분처럼. 그리고 계약서에 작성을 하면은 안 됩니다. 모르면 투자의 시간에 빨리 상의를 하세요. 예? 계약금 일부라도 넣지 마시고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의뢰는 분양받은 호실은 또 인기가 없는 타입의 호실이에요. 이건 나중에 매매할 때도 불리해요. 인기가 없는 호실은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할 수 있는 게 호실 교체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좋은 호실로 뽑아가지고 호실 교체를 했어요. 그걸로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해지가 안 되니까요. 예.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선택이에요. 예. 우리는 분석 비용을 받았지 호실 교체인 비용을 이분한테는 특별히 받고 이런 거 없으니까. 아무튼 만족하는 호실로 받았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방문 때 있잖아요. 갑자기 서류 작성을 이제 하면서 뭐 주민번호, 서명 이런 거 하려고 한다. 또는 뭔가 이상하다, 불안하다 할 때는 꼭 저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예. 분양 계약서 작성 후에는 소잃고 외압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식 계약서인지 이분처럼 그게 돈 환불되는 계약서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식 계약서는 발행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다 정식 계약서예요. 그게 반 이상이 되는 정도로 이분들은 환불된대요. 가계약서래요. 정식 계약서 아니래요. 청약서래요. 아닙니다. 맞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코 끼면은 이제 고객들이 대항할 게 없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좋은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